여? 넌 그런 애야. 불행을 몰고 오는 애. 너 만나서 우리 아들 의사 관두고 꼴랑 하나 있는 작은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해?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진절머리 난다. 이 사람도 잘하려고 그랬던 건데 너무 그렇게 마세요. 솔직히 엄마가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엄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아파트도 저희 힘으로 한 건데 왜 엄마가 나서서 이 사람 면전에 대고 뭐라고 하시냐고요.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힘드니까. 어머,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어머님이 아주버님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형님, 세상 물정 모르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해요? 하여튼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래도 안 된다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게 웬 말이야 진짜. 근데 차라리 잘 된 거죠. 애초에 형님이 사업이 가당키나 해요? 다니고 있는 작은 회사나 잘 다니지. 아휴, 한심해 정말. 동서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지금 나 엄청 속상하니까 그만 긁어. 동서 아니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손윗 사람인데 말은 좀 가려해야지. 내가 못 배운 게 아니라 동서가 못 배운 티가 나는 것 같네. 그러게, 그냥 다니던 회사나 다니면 좋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 옛날 속담인 거지. 그게 형님한테 적용될 줄 알았냐고요. 아휴, 또 어머님 걱정만 느시게 생겼네. 하여튼 형님, 뭐 하나 하면 잘 된 게 없다니까. 지질이 복도 없지. 동료의 사기로 인해 담보로 잡혀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된 동서는 위로는커녕 오히려 웃으며 저를 깔아뭉개었고, 오히려 우리 집 경매 소식에 고소해하는 동서를 보니 가족이 아닌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와의 이혼을 강요하였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내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나왔어요. 당장 이혼해라. 저런 지질이 불행한 거랑 뭐하러 샀니? 쟤랑만 이혼하면 너 재활이고 뭐고 다 해줄 거니까 헤어져.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 이 사람 신경 손상되고 지금까지 그래도 혼자 가장 노릇하며 살아왔어요. 물론 사기로 인해 지금은 힘들어졌지만 그동안에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솔직히 형님이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하나요? 딱 봐도 빈티 줄줄해. 어머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죠. 아주버님, 잘 생각해요. 다들 그만 못해요? 이 사람 내가 평생 지켜줘야 될 사람이고 그동안 저 때문에 가장 역할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수 하나 했다고 이혼이라뇨? 엄마 냉혹한 사람인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가자 여보. 아주버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엄청 후회하실 거라고요. 욕심이 화를 불러 이사달이 난 건데. 아우 정말. 두고 보세요. 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당신도 혹시라도 후회할 것 같으면 어머님 말대로 해도 좋아. 시댁에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니 더 이악 물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해하며 본인이 재활을 열심히 해 다시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저 역시 마음을 달리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시댁과는 거의 절연하다시피 연락을 두절하였고, 회사 일과 더불어 대리운전, 주말엔 식당 아르바이트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혼자의 힘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밤낮으로 고생한 결과 작은 제 브랜드를 론칭하여 점점 입지를 넓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번 일이 트이니 남편마저 재활에 성공하였고, 예전만큼 외과에서 수술은 힘들게 되었지만 일반 피부과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여 자리를 잡아나가게 되었어요. 불과 3년 만에 저희에게 벌어진 일이었죠. 남편 또한 자존감을 많이 회복하여 여기저기 병원에서 남편을 페이닥터로 쓰려고 러브콜이 쏟아졌고, 그런 저희는 매 순간순간이 감동이고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싶으면서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고생했어. 너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당신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사는 거잖아. 당신이 옆에서 용기를 준 게 더 고맙지. 솔직히 집 그렇게 날리고 얼마나 나 원망했겠어. 기다려줘서 고맙고 미안해 정말. 전혀. 당신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너무 고맙지. 우리 이제 새로운 삶만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자. 당신한테 고마워. 그때 날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네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나도 당신 때문에 재활에 성공했잖아. 그때 당신 아니었으면 진짜 살 가치가 없었는데. 남편과 저는 힘든 생활을 견뎌내서 그런지 서로 더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브랜드가 조금 유명해지자 대학교 내 외부 강의로 저에게 특강 의뢰가 들어왔어요. 제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패디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의뢰였어요. 작지만 나름 탄탄한 브랜드를 만들어낸 CEO라고 하면서 말이죠. 전 곧바로 수락을 하며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도 미래의 좋은 브랜드 대표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널리 퍼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학생들에게 특강할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특강하는 날 강당에서 나름 리허설 겸 제가 만든 자료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있는데 멀리서 많이 보던 실루엣이 걸어 들어왔어요. 자그마치 3년간 손절했던 동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외부 강사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특강날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동서는 저를 보자 표정이 오묘해지더라고요. 어머, 형님 아니세요? 아니,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빚 갚느라고 애쓰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혹시 저희 학교 청소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옮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줄이야. 진짜 놀랄 노짜네요. 반갑기도 하고. 그러게, 동서는 전혀 안 변했네. 말투며 사람 깔보는 눈도 그렇고. 동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눈깔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천박하게 눈깔이라니? 역시 형님도 전혀 안 변했네요. 어머머, 거기 제 차키가 떨어졌네요. 주워주실래요? 동서는 절 보자마자 깔보며 제 발밑에 일부러 외제차 키를 은근히 흘리면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제가 차키를 주워주자 또다시 허세를 부리며 저를 깔아뭉개려고 했어요. 3년이 지나도 사람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아주 꼭 맞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람이 저런 인성을 가졌는지 저런 사람이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우스웠어요. 그 체키 로고 보이시죠?
저 이번에 차 바꿨는데, 형님, 2억차 못 타보셨죠? 외제차 S클래스로 바꿨거든요. 외제차? 고작? 웃긴다, 동서. 뭐 하긴, 시간 강사 시급 얼마나 하겠어. 교수 될 거라는 희망으로 일하는 거지? 그래야 좀 체면이 서니까. 맞다. 어머님도 아직 동서 교수 되기만을 뭐 기대하고 계신 거야? 진짜 웃긴다. 두 고부가 참 잘 어울린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시간 강사하고 있는 거면 정 교수는 물 건너 간 거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은 잘만 되던데? 몇 년째 시간 강사라니. 돈이 있어도 실력이 부족하니 안 되는구나, 정 교수가. 참 그것도 안타깝다. 내가 변한 만큼 동서 또한 변했을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아니, 학교에 청소나 하러 온 아줌마가 시급 운운하네? 형님, 뭐 돼요? 그러고 보니까 3년 전이랑 느낌이 다른데? 구질구질 어디 가겠나요? 괜히 있는 척 마시고 저기 음료수 흘렸으니까 마대자루 갖고 와서 바닥이나 닦아요. 딱 어울리네. 전 동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에서 즉시 동서 발밑으로 집기를 떨구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동서는 제가 말을 끝내자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입이 떡 벌어졌고 전 그동안 당해온 세월이 한 번에 내려가듯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나야말로 키 좀 주워줄래? 맞다. 넌 20억짜리 집에 못 살아봤지? 고작 2억짜리 차 타고 할부 갖고 다니느라. 아니, 이 키는 서초동 브랜드 아파트 키 아니에요? 형님이 이 키를 어떻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니, 혹시 그 집에서 가정부 뛰시는 건 아니죠? 형님 같은 분이 그 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입주 가정부면 뭐 납득할 만할지도. 어쩌냐, 동서? 여기 이 브랜드 내가 론칭한 거야. 그리고 오늘 디자인학과 특강도 내가 강의온 거고. 동서의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게 됐네. 3년 전 동서가 우리 집 경매 넘어갔다고 무시했던 거 기억하지? 그때랑 지금이랑 정말 달라. 남편도 재활 성공해서 지금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고 집도 얼마 전에 매매해서 구입했어.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거짓말? 지금 저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환골탈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법에 걸리는 엄한 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어떻게 형님 거일 수가 있어요? 오늘 특강 강사라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눈앞에 보고도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안 믿는 게 동서는 속 편할 수도 있겠다. 동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지 계속 현실을 부정하였고 그 얼굴을 보아하니 제가 여태까지 마주한 동서 얼굴 중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 전 특강을 이어나갔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나름 있는 브랜드여서 그런지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동서는 다시 한번 표정이 구겨졌고 강의가 끝나고 학과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학과장님이 대학생들을 저희 회사로 인턴십 제안을 하더라고요. 대신 저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 말씀해 보라면서 계약을 하자고 하셨는데 전 그때다 싶어 외부 강사인 동서 자리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 박 과장님은 조금 고민하시다 외부 강사는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을 하셨어요.
늘 저를 무시하는 동서 자리를 제가 뺏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이 뻥 뚫리던지 이 사실을 난 동서는 길길이 날뛰게 되었어요. 뭐 외부 강사야. 이리저리 채용을 많이 하니까 상관없죠. 그것도 대표님은 강사 자격이 충분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브랜드니까 오히려 브랜드 대표라고 하면 더 믿고 참여도도 높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야 뭐 학과장님이랑 학생들이 좋아해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는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감히 내 자리를 탐내? 지까짓게? 돈 좀 만지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과장님, 이건 아니죠. 저 임용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 여자를 안 치겠다고 하시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애들 참여도도 낮은 수업이기도 하고 교수 평가 때도 가장 안 좋아요. 다른 교수들 평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일 뭐 비일비재한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치나? 참나. 어쨌든 계약 때까지만 해줘요. 가만 안 있어. 당신 내 자리 뺏은 거 용서 못해. 얼마나 잘났길래 3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 그래봤자 내 밑이야. 동서는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학교를 빠져나갔고 동서가 간 뒤로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의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 하실 것 같던 시어머니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저를 만나고 싶다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만나러 커피숍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동서와 함께였고 동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퍼부어 줄 것을 바랬는지 제가 도착하자 저를 씩씩대며 노려보더라고요. 하지만 의외로 시어머니의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태도로 저를 대하셨고 그러나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가소롭고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더욱더 싫어졌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연락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어쩜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그래도 내 아들이랑 살면서 너무한다. 어머님이 연락하지 말자고 하신 줄 알았죠. 저랑 이혼하길 바라셨는데 제가 연락하면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그래서 안 드렸어요. 둘째한테 얘기 들었어. 대학교에 강의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 우리 아들이랑 클래스가 좀 맞는구나. 집도 사고 지금 좀 너 꼴을 보니 살만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지금의 딱 네 모습이었어. 지금 너의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풀어지는구나.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려고 저랑 같이 나오자고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저한테 얼마나 모욕을 줬는데요. 입 다물어. 학교도 잘린 주제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형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 강사가 된 거겠지. 의사 와이프가 브랜드 대표에 대학 강의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니? 조치지 말고 입 좀 다물어라. 시끄러워. 어머님, 원래 이러신 분이었어요? 저밖에 없다고 해놓곤 지금 저 여자 앞에서 어머님도 똑같이 모욕을 주시는 거네요? 학교도 잘려, 정교수도 안 돼. 네가 뭐 하나 잘된 게 있니? 그나마 정교수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한심한 것, 에휴. 어머님이 이러고도 제가 어머님 볼 것 같아요? 큰아들이랑 연락도 안 하는 마당에 둘째 아들이랑도 손절하고 싶으신 거죠? 못돼 먹은 것? 머릿속에 그딴 생각밖에 없다니?
얘 첫째야, 나한테 하늘 꼴 좀 봐. 넌 착하니까 날 이해하겠지? 저를 불러놓고 둘이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박장대소를 하자 시어머니는 왜 웃냐며 재차 물어보셨고, 동서 또한 기분이 나쁜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려보았죠. 그 모습 또한 즐겁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그렇게 애틋한 고부 사이가 왜 그렇게 됐대요? 코미디가 따로 없네. 개그 프로 안 봐도 되겠어. 뭐가 그렇게 웃기니? 넌 오랜만에 시어머니 만나서 할 얘기가 고작 그거야? 내가 너 받아준대잖아. 뭐 할 얘기 없어? 받아주긴 뭘 받아줘. 당신이랑 손절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우리가 좀 살만하다니까 아쉽나 봐. 꼴랑 아들들 의사 만들어서 유세 떠나본데 됐거든? 당신 아들이랑 나랑 힘들 때 거들 떠나 봤어? 이제 와서 손 내미는 것 좀 보소. 앞으로 영원히 볼 일 없을 테니 그리 알고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니까 김칫국 좀 들이키지 마셔. 당신이랑 딱 어울리는 건 저 천박한 동서니까 둘이 지지고 볶고 잘해봐. 난 그냥 내 남편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둘째 아들 있으니 살만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무슨? 장남이 최고지. 그때는 우리가 오해도 깊었으니 지금 다 풀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천륜을 끊으면 되니? 천륜을 끊으려 한 건 당신이지. 그냥 평생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사셔. 만약 당신 아들이 당신 본다고 하면 나랑 끝인데 당신을 보겠어? 그러니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손 내밀면 뭐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아, 그리고 동서야. 너 지금 정교수 못 되는 거는 실력이 없어서란다. 좀 정신 차리고 수양을 쌓으렴. 되지도 않는 강사 자리 붙잡고 헤매지 말고. 전 이 말만을 마치고 커피숍을 빠져나왔고, 뒤에서 동서가 악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왔어요. 집에 오는 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 고생한 세월도 생각이 나고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잘 버텨냈다는 저에 대한 대견함,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합쳐지면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전 집에 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였고, 남편 또한 잘했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본인은 절대 어머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 어머님이 본인을 외면한 것이 남편 또한 가장 큰 충격인 것 같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일하는 병원도 찾아가고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와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동서한테 그날 그렇게 대한 것이 동서는 분에 못 견뎠는지 시동생을 조종해 시동생마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만들었고,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한테도 버려지자 어떻게든 저희와 연을 닿아보려고 애쓰셨지만 저희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고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상처받은 마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제 누가 있니? 장남이 날 챙겨야지. 둘째는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단다. 첫째 네가 날 챙겨야 하지 않겠니? 다신 연락 마요. 엄마가 나 버렸을 때 나도 엄마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가줘요. 아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다 받아준대잖아. 이제 니처랑 너랑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니까. 이제 와서 내가 능력 갖추니까 받아주는 건 뭔데 이 아줌마야.
그땐 이혼하라며. 당신은 금전적인 것만 보는 사람인 거지. 우리 부모님 대놓고 능멸하고 무시하고 나 당신 용서 절대 못해. 그러니까 어디 한번 늙음하게 쓸쓸히 늙어가 보라고. 예, 그땐 네가 좀 우리 아들이랑 급이 안 맞았잖아. 이제야 내가 널 받아들였는데 왜 그러니?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가줘요.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가 다시 한번 찾아오면 우리 이사 갈 거니까.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지금은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전 아이도 낳았고 회사가 더 커져 열심히 워킹맘을 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님 본인의 태도 때문에 둘째 아들과 저희 남편 딱 두 아들을 잃은 셈이죠. 결론적으로는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저희가 아이를 낳자 한 번은 보고 싶다며 또 넌지시 연락이 왔지만 남편과 저의 태도는 절대 보여줄 수 없다였어요. 저는 대학교 시간 강사를 고작 1년 정도만 했지만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커리어를 남겨줬고 교수들에게 듣기론 동서는 이곳저곳 시간 강사를 하다 결국 정교수 임용이 안 돼서 교단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없으니 교수가 될 리는 만무했죠.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손절하고 살림만 하고 있다는데 동서를 잘 아는 지인이 말해주기를 정말 펑퍼짐한 아줌마가 돼서는 집에서 하루 종일 먹고 자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 모습을 본 시동생은 진절머리가 났는지 밖으로만 돌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참 인과응보죠? 그렇게 절 무시하더니 본인은 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면 힘들고 아픈 날들이었지만 그런 날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악물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각성이 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간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참을 우울의 문턱에 서 있다가 지금은 생각을 고쳐먹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넉넉하지 않는 집에 장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머리로는 내가 이 집을 꼭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나도 남들처럼 그냥 부모님께서 다 지원해 주시고 공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충돌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불행이 계속 겹쳐온다는 말이 증명하듯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적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쯤이 제가 중학교 때일 거예요. 그때도 그놈의 책임감이 뭔지 하나뿐인 동생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싶었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직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동생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동생은 제가 번 돈으로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전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동생만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랬거든요. 용돈이라든지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언니한테 얘기해. 알겠지? 괜히 아르바이트 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집 형편에 어떻게 내가 마음 놓고 공부만 해. 언니 힘들게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용돈이라도 벌어 써야지. 언니가 준다니까. 남들 다 가는 대학 너도 가야지. 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래야 언니가 이렇게 너한테 투자하는 게 아깝지가 않지.
너만은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돈 필요하면 항상 연락하고 추가적으로 공부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언니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정말 고마워, 언니. 언니도 힘들 텐데 나까지 보살펴주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무조건 잘 되도록 노력할 거야.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아낌없이 베푼 만큼 다 갚아줄게. 동생도 마음은 편치 않았던지 기꺼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지만 전 학창시절에 동생이 공부만 하길 바랬어요. 이것저것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 저로서는 딱히 그 경험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동생을 설득시켜 공부를 하게 하고 전 제 할 일을 해 나갔습니다. 집에서는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언니로, 밖에서는 열심히 돈을 버는 직장인으로서 말이죠. 제 나이 27 되던 해에 어느덧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최고로 알아준다는 S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 길로 한시름 덜었다 생각했어요. 동생의 입학 통지서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지만 애써 당연한 결과라고 동생 앞에서 으름장 놓기도 하였죠. 그리고 전 그때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자란 거 다 알아. 내가 이제 너 힘든 거 같이 덜어주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동생 뒷바라지 해야 하고 내 동생 아직 졸업하려면 멀었어. 내가 동생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기로 마음 먹었고. 그래도 괜찮겠어? 엄마 아빠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사업하다 실패한 게 있으셔서 그 빚까지 갚아야 돼. 그럼에도 이런 나 괜찮아? 당연하지. 내가 네 형편 모르고 애초에 만났던 것도 아니고 같이 짊어질 생각 충분히 있으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오빠는 괜찮아도 오빠네 부모님은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고졸 출신 며느리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 벌써부터 넘어야 할 게 많은 결혼 같은 느낌인데도 다 감당하고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우리 부모님 그렇게 속물 아니셔. 아마 내가 좋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허락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힘들게 자랐다고 위로해 주실 분들이지. 너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실 분들 아니니까 지레 겁먹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3년을 만나온 남친이 프로포즈를 할 때 참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섰어요. 저보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대학도 나온 이 남자가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에 혹시라도 그 집 부모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까 걱정부터 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남친이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였고 본인은 뭐든지 다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시댁이 인사를 가던 날 의외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근사근 대해주시며 제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처음 본 남친의 어머님은 저에게 아주 살갑게 웃어주시며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저조차도 무장해제된 채로 마음이 편했고 그런 모습을 본 남친도 흐뭇해했어요. 어서 와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연애할 때도 한 번을 소개도 안 시켜주고 아주 궁금했잖아. 아, 정말요? 저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빠가 누굴 닮아 미남인가 했더니 어머님을 쏙 빼닮았네요. 어머, 그래? 아가씨 말도 참 센스 있게 하네. 일단 차린 건 없지만 어서 먹어요.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먹거든. 입에 맞을지 몰라. 와, 진수성찬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럴까? 하긴, 이제 뭐 자주 볼 사이인데 편하게 하면 좋지. 그럼 내가 말도 놓고 좀 편하게 대할게. 얼른 식기 전에 먹어.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엄마가 잘해줄 거라고 했지? 괜히 겁먹어서는. 엄마, 고마워. 효선이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리고 온 아가씨인데 엄마가 잘 대해줘야지. 아가씨, 잔뜩 먹고 이것도 먹어봐요.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통 이런 경우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해야 할 텐데 지극정성으로 웃어주고 잘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웃으며 저녁 식사를 마쳤고 남친은 제가 너무 걱정했던 거라며 이제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줄 알았고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한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쉽게 고비를 넘긴 것 같아 마음적으로 한시름 놓은 건 사실이었어요. 부모도 없는 데다 딸린 동생에 대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며느리를 누가 좋아할까 생각만 가득했지만 그건 다 생각뿐이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네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어. 어떤 시어머니들을 봤길래 그렇게 걱정을 한 거야? 우리 엄만 진짜 딱 사람만 놓고 보셔. 그동안 너 살아온 얘기, 그리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안타까워 하시더라. 다행이다. 난 오빠네 집이 크게 사업도 하고 오빠도 아쉬울 거 없이 자랐으니까 혹시라도 나 같은 며느리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도 오늘 어머님 뵙고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내가 너무 걱정만 한 것 같네. 이제 나도 한시름 놓은 것 같아. 힘든 세월 이제 다 지나가고 너 꽃길만 걸을 일 남았어. 저제도 내가 최대한 서포트 해줄 거니까 너무 그렇게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이제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혼자 그렇게 짊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 아프거든. 진짜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를 만난 게 내 복인가 봐. 어떻게 이런 좋은 남자가 내 옆에 있을 수 있지? 고마워. 남친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기분이 참 좋았지만 단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다음날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어제 저녁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제와는 목소리가 완전 반대인 채로 점심시간에 잠깐 얼굴을 보자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제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별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죠. 자리에 나가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어제 못 본 시누이가 같이 나와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보자마자 긴장이 되었어요. 워낙 표정 자체가 안 좋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할까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티 내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제 번호 오빠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진작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얘긴 많이 들었고 일단 앉아. 나보다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어차피 경준이가 내 동생이니까 말이야. 내가 어제 심장이 떨리고 아주 얼마나 참았는지. 아가씨,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우리 집에 시집 올 마음인 거야? 네? 아, 네.
오빠랑 결혼을 약속했고 어머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전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건지? 설마 우리 집에서 아가씨 같은 사람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내가 어제 엄마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상고 출신의 은행원?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하냐고. 뭐 일단은 경준이가 그렇게 좋다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가씨 초대까지 한 모양인데 그냥 우리 의사 정확히 전달하려고 나왔어. 이거 예단 목록이거든? 이거 못 해올 거라면 결혼 생각 마. 기울어도 한참 기운 것도 모자라서 딸린 동생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고 염치도 없지. 아휴, 못 살아.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며느리 어쩌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운 줄 알아?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니까 그거 목록 보고 결정해서 알려줘. 이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거군요. 어제 저녁에 참 좋았는데 제가 괜한 걸 기대했나 봐요. 경준 씨 앞에서는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없을 때 이렇게 상처 주시려고 절 부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할 말 없으시죠? 배운 게 없으니 어른이 먼저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는 꼬락서니. 하여튼 말귀는 잘 알아먹는 것 같으니 두 번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하자고. 지가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해?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 이제 가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단 목록을 보니 자그마치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이런 시뮬레이션은 머릿속에서 하염없이 돌렸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괜찮다만 한 10번 외친 것 같아요. 그렇게 전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친은 역시나 절 놔주지 않았고 예단 목록을 보고 본인이 해주겠다며 저에게 이별의 이자도 꺼내지 말라 했어요. 엄마랑 누나한테 단단히 일러뒀어.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소리 하지 마. 나 장난으로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고 그 예단 내가 해줄 테니까 넌 그냥 군말 없이 나랑 결혼하면 돼.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거고 배우자 내가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 없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두 분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결혼 할 자신 없어.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나 때문에 동생까지 모렴치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어머님이 얼마나 내 동생 이해 못하시겠어. 자신 없어. 정말 미안해. 내가 괜찮다니까. 그리고 처제의 생각 당연히 했어. 엄마가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실 거야. 그렇게 모진 분 아니야. 엄마도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너한테 더 공감하고 잘해주시려고 노력할 거야. 지레 겁먹는 저를 남친은 달래주었고 결국 남친이 밀어붙인 결과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못마땅한 얼굴이 가득이었지만 끝끝내 남친은 이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상견례 날 제 동생에게 정말 무례하게 구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저를 못마땅히 하는 건 괜찮았지만 동생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일부러 이 결혼을 파토 내려고 하는 것이 눈에 환했고 이래도 안 떨어져 나가? 라는 표정을 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래도 이제 성인인데 좀 독립해야 하지 않아요? 언니가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결혼해서까지 이러면 곤란해. 그러게.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이 집은 무슨 딸 하나 앞세워서 팔자 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우, 진절머리나. 누나랑 엄마, 말 조심 좀. 아, 미안해, 처제. 기분 나빴지? 효선아, 신경 쓰지 마. 엄마랑 누나가 좀 말할 때 필터링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형님, 어머님,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아무리 탐탁치 않은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간에 예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제 돈으로 동생 공부시키는 건데 왜 어머님이랑 형님이 관여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 삼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여? 행여나 내 동생이 그 집 기중될까봐 그러지.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말조심은 옳게나 해. 어디서 건방을 떨어? 저 때문에 언니가 이런 취급을 받을 필요는 없죠. 이제 졸업할 때도 되었고 언니한테 진 빚 다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저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 아니고 언니한테 충분히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요. 놀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어쨌든 난 우리 경준이가 하도 졸라서 시키는 결혼이니까 뭐 나한테서 며느리 사랑 바라지도 마라. 이렇게 참고 결혼시키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본가는 안 돼. 이 집에 시집와서 3년은 우리 집안 가풍 익히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쓰던 경준이 방 쓰면서 사는 걸로 하지. 그게 싫다면 애초에 이 결혼 파투 내던지. 같이 사는 거랑 다 괜찮아요. 동생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자매 특별한 자매이기도 하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권리 없으시잖아요. 일단 합가는 조건은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할 거니 그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상견례장에서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처음 이 모습을 본 동생이 더 걱정이 되었고 동생은 오히려 그런 저를 걱정해 줬어요. 아무래도 언니가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시댁의 반대가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동생 보기도 부끄럽고 동생과 저 말고는 가족이 없는지라 어느 곳에 말할 곳도 없었어요. 그런 동생은 저에게 오히려 덤덤하게 위로가 되었고요. 언니, 그동안 이런 취급 당했었구나. 내가 진짜 성공해서 언니한테 절대 짐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야, 이런 꼴 보인 게 미안하지. 언닌 괜찮은데 너 혹시라도 마음 다쳤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 언닌 신경 쓰지 마. 형부 진짜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시댁 어른들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언니 정말 괜찮겠어? 엄마 아빠라도 살아계셨다면 당장에 이 결혼 반대할 것 같은데. 난 언니가 훨씬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란 말이야.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물론 안 힘들 순 없겠지만 경준 씨가 옆에서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네 형부 진짜 좋은 사람인 거 잘 알잖아. 걱정 붙들어 매.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는 동생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동생은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그래도 남편을 만나 참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식을 강행했죠. 그래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늘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던지라 결혼을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은행에서도 많은 축하를 받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결혼 준비 기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은 자연스레 저희 시댁에 꾸린 신혼집으로 갖다 놓게 되었어요. 워낙 선물도 많이 받았던 터라 결혼하고 천천히 뜯어 보아야겠다 생각을 하였죠.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혼주석이 텅텅 빈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엄마 아빠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서 기분은 묘하게 좋았습니다. 언니,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나 언니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면 진짜 좋은 소식 있는데 그때 얘기해 줄게. 형부, 우리 언니 잘 부탁해요.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사진도 많이 찍어 와야 해. 알겠지? 조심히 다녀와. 형부랑 싸우지 말고 실컷 놀다 와. 당연하지, 처제. 언니는 나한테 맡기고 처제도 잘 지내고 있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자고. 그럼 갔다 올게. 동생의 배웅을 받으며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고 신혼여행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랐어요. 5박 7일이 어떻게 간지도 모른 채 손살같이 시간이 갔고 저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친정이 없던 터라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은 없지만 그래도 이바지 음식 이것저것을 해서 시댁으로 복귀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더니 현관 앞에 서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왔냐는 말만 하셨고 시누이는 그 옆에서 비아냥대듯 웃고 있었어요. 왔냐? 아니 뭘 그렇게 바리바리 가져왔어? 어차피 우리 집에 줘도 안 먹을 거를. 네가 이 바지 해봤자지. 노력이 가상하다 아주. 그래도 엄한 돈 썼네. 우리 집이랑 이 바지 음식 급이 안 맞잖아. 어디서 이런 걸 먹으라고? 그지도 아니고 본 거 없이 자라서 그런가? 참 제대로 돈 쓸 줄 모른단 말이야. 누가 반긴다고 이런 조도 안 먹는 걸 가져오길?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어머님, 형님 좋아하는 거 한참을 고민하고 골라서 해온 건데 그렇게 꼭 말씀하셔야겠어요? 우리가 뭐 네 이바지 음식 받자고 결혼시킨 줄 아니? 뭘 우리가 좋아하긴 뭘 좋아해? 여하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 제 말은 안중에도 없는 채 거실에서 한참을 뭘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뭘 하고 계시나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죠. 신혼여행 다녀오니 내 결혼 선물을 허락도 없이 뜨고 있던 시모와 시누의 모습을 어떤 며느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제가 따져대자 시어머니의 돌아오는 대답은 어처구니 없었어요. 당연하게 선물을 뜯어보면서 제 사생활 침해를 한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지금 제 물건 함부로 뜯어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본데 없이 하는 행동 아닌가요? 누가 누굴 욕하는 거예요? 네 물건이 다 우리 집 물건이지. 어차피 다 나눠 가질 건데 좀 어떠냐? 그리고 네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 살 수나 있긴 하니? 언감 생심이지. 지 물건 좀 만졌기로써니 길길이 날뛰는 꼴이란. 이 큰 박스는 뭐야? 이것도 뜯어봐야겠다. 그러게 아주 웃겨. 지 물건이 어딨어?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우리 거나 다름없는 거지. 그렇게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마. 정 떨어져. 제가 그럼 형님 선물 받은 거 다 뜯어봐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저도 앞으로 형님 어머님 택배 다 뜯어서 볼게요. 한마디도 안 지지 아주. 이건 웬 스탠드야? 다 쓸데없는 선물만 받아가지고 이건 좀 쓸만하겠네. 이거나 뜯어봐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제 동생이 준 스탠드 상자를 뜯고 있었고, 우연히 이렇게 겹치기도 하는구나 싶었던 게, 스탠드 상자를 뜯자마자 제가 한국에 도착한 걸 알게 된 동생에게 전화가 왔고, 일단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저에게 해준 말은 가히 놀랍기 그지없었고, 전 그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멈추질 않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언니, 한국 왔어? 기쁜 소식 전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나 사실 5급 세무 공무원 됐어. 뭐? 정말? 진작 말해주지.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너무 장하다, 내 동생. 7급도 아니고 5급이라니. 너무 멋진걸? 그리고 나 언니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 세무조사 맡게 되었어. 사돈 어른한테 전달 잘해줘. 업장에서 보자고 말이야. 내가 말했지? 언니한테 은혜 갚을 거라고. 두고 봐. 사돈 어른 언니 앞에서 설설기게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자매 다신 무시 못하게. 정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잘 전달해 줄게. 너무 장하다, 내 동생. 기특해. 넌 언젠간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언니 정말 기쁘다. 넌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아서 뭐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내 동생 너무 장해. 전화를 끊자마자 제 동생의 경악할 정체에 아까의 괄시는 온데간데 없이 온 집이 팔발 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음식 장사를 하였는데 이 음식 장사가 잘 되어 체인점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어느덧 법인 회사까지 키워내신 분이었죠. 그런 회사를 제 동생이 세무조사를 맡게 된 것이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자 시어머니는 안색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벌벌 떨었죠. 법인 회사다 보니 회계장부도 빼돌렸고 세무조사 때마다 요리조리 피해가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는 회사였거든요. 아니 그럼 네 동생이 우리 회사 세무조사를 한단 말이야? 나 사돈처녀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자리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세무조사 받게 생겼으니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던 내 동생 만나고 싶나 보죠? 상견례 때 언니 등골 빼먹는다고 대놓고 무안 주고 우리 자매 무시하던 눈빛이 엊그제 같은데 세금 맞을까봐 벌벌 떠는 꼬락서니 보니 답이 딱 나오네요. 동생 보고 아주 열심히 세무조사 하라고 해야겠어요. 벌 받을 거 있음 따끔하게 받으시고 저랑 제 동생 무시한 대가 톡톡히 치르시길 바랄게요. 너 나한테 마지막으로 잘할 기회 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동생한테 당장 세금 조사 멈추라고 말해줘. 아님 기한을 좀 늘려주던가.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되면 어쩌라는 거니? 내가 그래도 명색의 사돈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전해줘. 사돈 취급은 해주셨고요. 이제 와서 웃기네요. 상견례 때 그렇게 제 동생과 저 멸시를 하고 지금도 저 사람 취급도 안 하니 제 물건 다 뜯어가며 함부로 뒤집어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돈이니 봐달라고 하는 게 정말 역겨워요, 어머님. 저기 아까부터 야, 너 네 동생 믿고 지금 뻗대는 거야? 너 우리 엄마 회사 추징금 맞으면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엄마 옆에서 기생하며 아무 일도 안 하고 용돈 받아 쓰는 주제에 고고한 척 잘난 척 그만하시죠. 어려서부터 그냥 받아 쓰는 돈이나 쓸 줄 알지.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엄마 옆에 꼭 붙어서는 남 가르치는 꼴이란. 참나. 제 말에 기분이 나쁜지
신우와 시모는 말이 없었고 그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제 동생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며 부탁을 하였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자 세무조사가 있기 전부터 급속도로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그런 저에게 독하다고 막말을 하였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저와 제 동생 업신여기더니 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다행히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손쓸 새도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어머님 회사는 엉망이었고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즉시 세금을 맞아서 추징금 16억이라는 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시어머니였고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하셨어요. 본인이 그동안 안 내고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듯 말이에요. 내가 말했죠? 제가 언니한테 그동안 빚진 거 다 갚겠다고. 언니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한 죄 제가 갚는 거예요, 아줌마. 어차피 진작에 사돈 취급해준 적 없으니 편하게 아줌마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 세금 좀 잘 내지 그러셨어요. 돈도 있는 양반이 왜 이렇게까지 돈을 안 내려고 술을 쓰셨을까?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딱 그 짝이네요. 저랑 제 언니 없이 살았지만 한 번도 법에 어긋나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있는 집들이 더하다는 말이 여기 딱 있네요. 아니 사돈처녀, 그래도 5급 정도면 끝발이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안 될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건 좀 다 잊고 다시 새 출발하는 걸로 해요. 그래도 언니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사돈처녀랑 내가 이렇게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잘 생각해봐. 뭐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고 싶은 거라든지 사고 싶은 거 말해주면 내가 대령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백 좀 써서 안 될까나? 지금 저 회유하시는 거죠? 이것 또한 법에 걸리는 거 모르세요? 자꾸 이러면 뇌물수수죄도 추가적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추징금을 맞으면 회사가 힘들어지니 그렇지. 사돈처녀가 우리 회사 생각 좀 해줘요. 아유, 네가 좀 말려봐라. 아니요. 전 제 동생 일 존중할 거고 어머님이 일로 저에게 뭐 대가품을 하신다거나 하신다면 경준 씨랑 분가하면 그만이에요. 경준 씨랑 다 얘기된 상황이고 어머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벌금 다 무셔야 하는 거고 경준 씨도 지금 그 상황을 바라고 있어요. 뭐야? 우리 경준이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생각해봐라. 이 회사 누구한테 내가 물려주겠니? 그렇게 더럽게 자금 조작된 회사 조도 안 받으니 세금이나 제때 내세요.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 말에 할 말이 없는 시어머니였고 결국엔 추징금을 물게 되었어요. 추징금을 물면서 저희 자매를 얼마나 들들 볶던지 귀에 딱지가 않겠더라고요. 다행히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줏대를 지켜주며 저에게 조금이라도 대가품을 한다면 절연을 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고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분가를 하고 남편과 사니 행복이 따로 없었죠. 저희 시어머니 회사가 한번 이렇게 추징금을 물게 되니 지속적으로 관찰 대상이 되었고 제 동생이 세무 공무원을 하는 이상 시어머니는 옴짝달싹 못한 채 세금을 잘 내어야만 했어요.
오히려 저를 건드렸다가 제 동생 심기를 건드릴까 일부러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저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누누이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렇게 저의 신혼생활을 편하게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동생은 아직도 얘기를 한답니다. 언니, 이거 말고도 내가 언니한테 갚아야 할 빚이 정말 많아.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진짜 한결같이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울 언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한테 받은 은혜 더 갚으며 살아갈 거니까 기대해. 언니 아니었음 나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뭘 은혜야. 당연한 거지. 그래도 너 덕분에 언니 결혼 생활 참 편해졌다. 너무 고마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혹시나 너한테 내가 말이라도 잘못할까봐 얼마나 벌벌 떨어대는데. 이제야 숨 좀 쉬겠다니까. 고마워 정말. 내 동생 기특하고 또 기특해. 언제든 얘기해. 그 집 구석 내가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버릴 테니까. 이제 내 걱정 말고 언니만의 행복을 찾아.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지. 지금 모든 걸 다 갚을 순 없겠지만 살면서 두고두고 언니 은혜 안 잊고 살 거야. 내가 언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한테 뭘 바란 일은 아니지만 덕분에 네가 너무 잘 커준 것 같아서 내가 떳떳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하여 저는 동생의 도움으로 시댁에서 편해졌고 남편도 차라리 엄마가 이 기회에 회사에 대한 운영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 같다며 저에게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끼리 따로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는 부딪힐 일이 많이 없답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분란날까, 아들과 절연하게 될까 제 눈치를 많이 보시게 되었어요. 다 동생 덕분이죠. 결혼하기 전 저에게 막말을 한 것과 제 동생에게 모멸감을 준 것이 잊혀지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남편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 과거가 많이 힘들고 고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보상받는 느낌이 들고 내 인생 항상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종종 생각한답니다. 이 행복을 유지하려면 저 역시도 나태해지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많이도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행복만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참 그런 세월 내가 어떻게 버텼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 옆에 동생이라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가능했던 시간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드시더라도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내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남편과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고 홍기도 꽉 차기도 해서 이때가 아니면 결혼을 영영 못할 것 같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준수한 외모와 순수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해도 될 것 같았어요. 남들보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만큼 남자 보는 안목도 생겼겠다. 이 남자면 충분히 제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집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꽤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저랑 고작 2살밖에 차이 안 났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결혼 생활이 원래도 그런 거니 그냥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죠. 나이도 많아서 애는 낳을 수 있겠냐? 네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인데 에휴, 난 우리 아들이 좀 더 어린 신부감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이거야 원. 어디 시집도 못 가고 다 늙어가는 노처녀를 데리고 왔어.
아이고, 속상해라 정말. 내가 우리 아들도 장가 안 가고 저러고 있는 거 원통에서 시켰다만 빨리 애부터 갖도록 해. 알겠어? 그래야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온 이유지. 어머님, 제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말끝마다 애 낳으라고 하시는데 저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매번 볼 때마다 어쩜 그러세요? 뭐야? 스트레스? 참나. 그럼 이 집에 와서 장손 하나는 낳아줘야지. 어떻게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어? 하여간 여물대로 여물어가지고 말대꾸 하는 거 봐라. 이래서 순하니 어린애가 좋다는 거야. 너같이 나이 많은 애 말고 아유 원통해 정말. 세상에 찢을 대로 찢들어서 말끝마다 말대꾸 하는 것 좀 보소. 어리면 순수하니 얼마나 보기 좋아? 엄마, 그만하세요. 저도 장가 못 가고 나이 많았는데요, 뭐. 누가 보면 제가 꽤나 어린 줄 알겠어요. 당신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뭐라고? 아주 이제 장가 갔다고 아내 편들지? 너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데. 남편이 그럴수록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분에 풀리진 않았어요. 딱히 제가 꿀릴 건 없다고 시작한 결혼이었기에 말이죠. 그러던 중 어머님이 노래를 부르시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니 시어머니가 하는 나이가 많아서 문제된다는 말은 쏙 들어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임신을 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에게 그 기운이 전달해질까 그저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에겐 아들인지 딸인지 상관없는 소중함이었지만 어머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바라셨는데 남편이 장남이기도 해서 말이에요. 아들 낳아야 한다.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장손 하나는 낳아야지. 그네한테서 나와야 집안의 기강이 서는 거야. 너보다 일찍 결혼했지만 네 동서가 아들 낳아봐라. 네 남편이 체면이 서겠니? 그러니까 네가 꼭 아들을 낳아야 해. 알겠어? 난 무조건 아들 낳는 집에 이 재산 다 물려줄 거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생각하고 아들 낳아. 안 그럼 다 소용없으니까. 에이,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전 아들이고 딸이고 다 괜찮아요. 건강하게만 나오면 되는 거죠. 어머님도 너무 아들 마세요. 딸이면 어때요? 요새 딸 가진 부모들이 비행기 탄다고 하던데 못 들으셨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라니까. 아들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지. 딸 아무리 낳아도 소용없어.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단 말도 있지만 어디 그러니?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아들 하나를 낳아야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 낳아라. 아이를 낳기 전부터 어머님은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담에 부응하지 못하게 전 딸을 낳았어요. 어머님은 병원에 한번 와보시지 않으셨고 그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와 제 아기 걱정만 하더라고요. 아들을 바라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딸을 낳았다고 와보시지 않는 어머님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참 미워졌어요. 그리고 그의 동서도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동서는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아들 손주였어요. 어머님은 그때부터 저와 동서 그리고 손주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죠. 저에게 그러시는 건 100번이고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한테 그러시니까 저조차도 그 화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참 예쁘기도 하지. 고맙다, 아가야. 우리 집에 아들 손주 하나 낳아줘서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하나 거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말만 해보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줬는데 내가 그런 것도 하나 못해줄까봐 얼른 말해봐. 에이, 어머님. 어떻게 형님 앞에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형님 들으시면 속상하게. 안 그래요, 형님? 아니야, 괜찮아. 뭐 어머님이 동서한테 해주고 싶으신가 보지. 내 신경 쓰지 말고 동서 소원 있으면 말해. 난 괜찮아. 참나. 얘 신경을 왜 써, 니가? 아들 낳은 너랑 딸 낳은 쟤랑 같냐? 전혀 다르지? 행여나 애 눈치 볼 거 없다. 우리 집에선 아들 낳은 며느리가 최고니까 내가 그렇게 아들을 낳으라고 했건만 딱 그렇게 비껴나가길. 어머님, 서윤이 듣겠어요. 말 조심 좀 해주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자식,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한테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제 아이한테 그렇게 하시는 꼴은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주세요. 기분 나쁘네요. 뭐야?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아주 시애미 앞에서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구나. 참나, 말세야. 아휴, 어머님, 참으세요. 어디 형님이 아들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어머님은 저에게 상처 준 것은 아무렇지 않은지 제가 화를 내자 오히려 세상이 말세라며 더더욱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참 우울했고 사랑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딸을 손녀 취급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으련만 어머님은 제 딸이 태어나고 크는 그 순간 한 번을 안아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게 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더 하시면 더 하셨지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아들 바라기셨는데 그러던 중 동서가 어머님께 본인 아들을 조기 유학시키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봤는데 우리 승윤이 조기 유학시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요샌 영어가 대세잖아요. 유학? 에이구, 뭐 우리 손자가 넓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면 좋지만 그래도 너무 어린 거 아니냐? 내가 더 옆에 끼고 싶은데. 어머, 어머님은? 요새는 지금부터 가야 늦지 않는다고요. 아무래도 우리 집안을 일으킬 손자인데 한국에서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랐으면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이인은 이미 승윤이 학교라던가 그런 건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머님만 지원해 주신다면 더 큰 세상에서 승윤이 공부시키고 싶어요. 아유, 뭐 우리 손자를 위한 거라는데 내가 별 수 있나. 그래도 이 할미 손주인데 난 더 옆에 두고 싶어서 그렇지. 그래도 어미랑 뭐 다 원한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지. 우리 손주를 위하는 일인데 안 그러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주인데. 역시 어머님은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저희 그럼 당장 유학원 통해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과 동서의 말을 듣고 있자니 웃기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딸아이는 그저 안중에도 없는 듯이 동서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손주라고 하더라고요. 참 섭섭했지만 원래도 제 딸아이는 안중에 없던 분이시니
그저 쓰린 속을 달래고 말았죠. 그리고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동선에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은 유학 경비를 대주시면서 동선회를 후원해 준 것이었어요. 그렇게 동선회는 해외로 떠났고 씁쓸했어요. 우리의 옷 한 벌 사준 적 없던 양반이 그렇게 큰 돈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워낙 아들사랑 지독한 분이셔서 참 딸 낳은 게 죄도 아닌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열애되네. 아니야. 진작 알았는 걸 뭐. 참, 난 괜찮은데 우리 서윤이가 앞으로 상처받을 생각에 마음이 안 좋기도 해. 눈길 한번 안 주시잖아. 할머니라고 서윤이는 이것저것 챙기려고 하는데 서윤이가 겉으로만 괜찮지 속으로 상처 안 받겠어? 그게 더 마음 아파.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게. 어차피 들으실 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서윤이 상처 주는 꼴은 못 보지. 내 딸인데. 그래, 당신이 한마디 해줘.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윤이 상처받는 건 정말 싫으니까. 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남자 손주랑 여자 손녀를 차별해? 진짜 웃겨. 너무 옛날 분이시라 그런가? 그래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만 드네, 점점. 어머님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제 아이와 조카를 차별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보다 못한 남편도 나섰지만 남편 말도 씨알은 안 먹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머님은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박힌 분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 독이 되기도 하였죠. 그만 좀 하세요. 서윤이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서윤이도 주눅이 들어서 할머니 집에 안 오려고 하잖아요. 엄마가 바라던 게 이거예요? 어떻게 승윤이랑 서윤이랑 그렇게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엄마. 뭐야? 아니 그것이 집에 가서 뭐라고 하든? 너까지 왜 그래? 아주 보녀가 쌍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좀 그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말할 건덕이나 돼? 아들 하나 낳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난 둘이나 낳았는데 어휴 속 터져. 네가 나이 많은 애 데리고 올 때부터 알아봤다. 나이가 많으니까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나를 낳은 거 아니야? 이게 다 걔가 문제야. 엄마, 말 조심 좀 해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여하튼 제 집사람이랑 서연이 상처 절대 주지 마세요. 저 못 참으니까. 그리고 전 아들보다 딸이 훨씬 좋아요. 애교도 많고 곰살 많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봐서라도 서윤이 좀 차별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일삼으셨죠. 그런 게 벌이 됐는지 어머님은 파킨슨 병에 걸리셨어요. 점점 몸이 떨리면서 아프기 시작한 거죠. 어머님이 아프고 혼자 외출이 어려워지니 자연스레 제가 모든 걸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고맙다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저에게 더 당당하고 막말을 일삼는 분이었는데 대단하신 분이었죠. 정말 저 역시 병간호가 달가운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하는 모습에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정신 나갔다고 하겠지만 그만큼 남편이 아파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그래서 어머님을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데 아침 드셨어요? 서윤이 등교시키고 오느라 제가 좀 늦었어요. 얼른 준비하세요, 어머니. 참나,
너 오면서 얼마나 내 흉봤냐? 억지로 하는 거지?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나쁜 것. 넌 지금 마음속으로 저 노인네 쌤통이다 하고 있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행여나 내가 아프다고 나 무시할 생각 말아라. 나 아직 멀쩡해. 참 정정하시네요. 아프면 좀 기운도 없고 사람이 약해지기도 해야 할 텐데 어머님은 어쩜 그리 꼿꼿하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전 그냥 제 할 도리만 하는 거니까요.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제가 뭐 눈 하나 깜짝하는 줄 알아요? 제가 시간이 나고 애아빠가 저한테 잘하니까 그냥 이게 도리다 싶으니 어머님 케어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얼른 준비하세요. 병원 가게. 저 나쁜 천하의 못된 것. 내가 아프기만을 바랬어. 아니 아주 처음부터 내가 아프라고 생각한 거지? 네, 저 나쁜 건 맞아요.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거 보세요. 됐죠? 그러니까 얼른 가요. 시간 늦겠어요. 절 존중해 주시지 않는 어머님에게 저도 잘할 필요를 못 느꼈고 그저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날 너무 사랑해주는 남편, 아이 아빠니까 그 부모한테도 잘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죠. 어머님은 막말을 하면서도 저와 쭉 병원을 같이 다니셨어요. 매번 돈은 동선애한테로 들어가는 건 알았지만 애초에 어머님에게 뭘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으니 그러려니 했고 그렇게 어머님의 병간호가 지속되었습니다. 매번 저를 보고 막말을 하면서도 이제 저를 찾는 일이 많아지는 어머님이었어요. 그런 저도 어머님께 미운 정이 든 건지 매번 말대꾸를 하면서도 케어해 드렸죠. 이 전화로 전화 좀 넣어라. 요새 통 둘째가 연락이 없네. 우리 손자 잘하고 있나 궁금한데 지금 시간이면 얘네 안 잘 시간이니까 전화 좀 걸어 넣어봐. 우리 토끼 같은 손자 목소리 좀 들어보게. 응? 뭐하냐? 빨리 전화 안 누르고. 동서는 알아서 전화도 안 하나 보죠? 참, 알았어요. 그만 못 채세요. 전화합니다 해요. 이 번호 맞죠? 신호는 가는데. 헬로. 어머, 형님? 오랜만이네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전화를 다 하시고. 저희가 너무 바빠서. 동서, 잘 지내지? 어머님이 승윤이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전화했어. 일단 어머님 바꿔드릴게. 얘기 나눠. 아이고, 승윤애미야, 나다. 잘 지내지? 어쩜 요새 연락이 없어? 내가 승윤이 목소리 듣는 낙으로 사는 노인네인데. 어머님, 좀 바빴어요. 요새 애들 레벨업 테스트다 뭐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승윤아, 할머니다. 전화 받아. 그리고 어머님, 이 시간에 전화는 좀 자제해 주시겠어요? 애가 공부하느라 좀 예민해서. 저희가 전화는 알아서 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조카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는 동서였지만 조카는 받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화기 너머 소리를 어머님이 듣고는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고 어머님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도 어머님한테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모른 척 했어요. 굳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싫어. 나 이거 외워야 하잖아. 그리고 할머니랑 할 말도 없단 말이야. 영어도 못 알아듣고
어쨌든 받기 싫어. 어머, 얘가? 그래도 할머니가 전화까지 했는데 전화는 받아야지. 얼른 전화 받아, 이거사. 어? 아, 빨리 받으란 말이야. 아이고, 우리 승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가 보다. 내가 우리 손주 기분도 모르고 주책 맞게 전화를 했어. 우리 손주 기분 풀리면 꼭 할미한테 전화 달라고 해줘라. 그럼 너희 잘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그럼 이만 끊자. 반가웠다. 네, 어머님.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도 참. 외국에서 그냥 연락 없으면 잘 지내고 있는 줄 아시면 되지. 꼭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 기분을 잡친다니까요. 어쨌든 알겠어요. 어머님도 잘 들어가시고 그럼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의 소리를 듣고 애써 밝은 척하며 전화를 끊으셨고 민망했는지 저보고도 얼른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모든 돈을 쏟아붓고도 대접을 못 받는 어머님을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한편으론 고소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는데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승윤이가 받기 싫대요? 참나, 무슨 돈으로 공부하는지도 모르면서 애가 참 철이 없네요. 어머님, 속상하시겠어요? 애가 컨디션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뭘.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너 왜? 고소하냐? 참나. 됐고, 피곤하니까 너도 가봐. 어머님이 그런 말 안 하셔도 갈 거예요. 서윤이 픽업할 시간이 됐거든요. 이거 밥 차려놨으니까 꼭 챙겨 드시고 설거지는 두세요. 제가 내일 와서 할 테니까. 그리고 약 꼭 챙겨 드시고요. 아셨죠? 의사가 약을 꼭 잘 챙겨 먹으라고 했으니 빼먹지 마세요. 뭐 어떠냐? 빼먹으면. 넌 나 눈 감기만을 바라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뭘 먹든 말든 참견 말고 너 할 거나 해라.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서윤이 아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저 갈게요. 그럼 쉬세요.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매번 어머님한테 상처되는 말을 내뱉었고 그래야 제 속도 편했죠. 점점 어머님이 쇠약해지고 전 더더욱 어머님 병간호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 딸아이도 많이 커갔고 동선애가 한국으로 잠깐 나오게 되는 날이 있었죠. 어머님은 아들 손주를 볼 생각에 참 설레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내심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좋으세요? 아마 12시에 도착이니까 여기 집에 오면 한 1시 정도는 되겠네요. 오늘 이거 입으세요. 밝아 보이고 좋네요. 그럼 안 좋냐? 우리 손자가 온다는데 얼마나 컸을까? 해외 갈 때 정말 꼬맹이였는데 날 알아볼래나 모르겠다. 알아보겠죠. 전화 자주 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머님 매번 아프셔서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웃으시니까 더 보기 좋네요. 해외에서 그렇게 각별히 아끼는 둘째네가 온다는 소식에 어머님은 노쇠하신 몸으로 옷을 챙겨 입고 들뜬 모습을 했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선애가 집에 도착했고 어머님은 매우 반가워하셨지만 동선애는 벌써 해외물을 먹은 양 어머님을 그저 나이든 노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고 정말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 손자. 우리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내가 눈 감지도 못하고 버텼지. 아이고, 살이 쏙 빠지고
키도 많이 컸네. 우리 아기. 어머님, 잘 계셨어요? 아유, 저희가 시차 적응하느라 좀 피곤하네요. 아무래도 애도 비행기를 오래 타서 피곤하고